오늘은 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입니다. 계속적, 반복적 이 소득은 이 사업소득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독립적인 겁니다. 독립적, 이것도 독립적. 근로소득은 이 고용관계겠죠. 고용관계. 종속적. 고용되어서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한다. 그럼 근로소득입니다. 1번 보시면 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계약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 이 부동산 있죠? 그 아파트를 딱 이제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파트 값이 계속 오릅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요. 그럼 원래 계약금 지급하고 나중에 뭐 중도금, 잔금 이런 거 지급하죠. 그럼 이 아파트가 오를 것 같다 예상돼 가지고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겁니다. 그럼 위약금을 준다는 거죠. 계약금의 2배. 계약금 플러스 그 계약금 해가지고 원래 받은 돈의 2배를 주는 거죠. 이때 받은 위약금은 그 일시적, 우발적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업소득도 아니다. 뭐 연금소득도 아니고 이자소득 아니고 배당소득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가는 겁니다. 일시적, 우발적 소득. 그래서 이거는 기타 소득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개정된 게 이 조건부 과세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이 조건부 과세입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일시적인 문해 창작 소득입니다. 일시적. 여기 보시면 계속적, 반복적이다. 그러면 소설가이죠. 소설가. 그러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여기 보시면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문해 창작 소득. 일시적, 우발적이다. 그러면 기타 소득. 3번 보시면 유실물 습득으로 받은 보상금입니다. 이게 법으로 있어요. 유실물 있죠? 그거 습득해가지고 돌려주면은 그 보상금을 물건 가격의 5%에서 2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실물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나중에 누가 안 준다. 그러면 이 법으로 요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5%에서 20%, 100만 원이면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받은 보상금은 이 얻은 거잖아요. 사람이 얻은 거기 때문에 일시적, 우발적이다 해가지고 기타 소득이다 하는 겁니다. 4번 이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로 받은 금품이다. 근데 중요한 게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 반복적인 업으로 용이한다. 그럼 이거는 계속적 반복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라는 겁니다. 4번이 틀린 거죠. 4번이 아니다. 5번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도 얻은 이익. 이거는 기타 소득이죠. 이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이 근로 중에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는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얻은 얘기잖아요. 이 주식 선택권이. 하지만 퇴직 후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라는 겁니다. 2번 이 분리
과세되는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복권 당첨금,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2번이 좀 주의하세요. 연금 계좌 납입액 있죠? 이 금융기관에 납입합니다. 금융기관에 연금 납입한다. 근데 이 사적연금 납입하면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 납입한다. 연금저축 납입한다. 그러면 이거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 받고 나중에 수령한다는 거죠. 이때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그러면 연금소득.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 외 수령.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금저축 납입하다가 중도 해지하는 겁니다. 중도 인출한다. 중도 인출입니다. 연금의 수령은 중도 인출. 아니면 또 일시 전부 인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아니라 중도에 인출한다든지 또는 전부 한 번에 연금으로 안 받고 전부 한 번에 인출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가 됩니다. 주의하세요. 무조건 분리과세다. 우리는 이거 생각할 때는 금융기관이 끼었다는 겁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분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합산하면은 복잡해지니까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 시킨다는 겁니다. 이건 세무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어쨌든 이 금융소득 같은 거 있죠? 금융소득. 이거는 무조건 분리가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기관이 껴있는 경우에는 분리가 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가 된다 라는 겁니다. 3번입니다. 소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 이것도 무조건 분리가 됩니다. 4번 종업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이 직무발명 보상금, 이 직무발명 보상금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 특허 출연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이 정당한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직무 발명이 뭐냐? 직무 발명 보상금. 직무 그런 발명 보상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는 이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는다. 아시겠죠? 그럼 이 직무 발명 보상금은 퇴직한 후에 받았다. 그러면 기타 소득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분리가 되는 건 아니죠. 조건부 과세입니다. 이 조건부 과세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겠죠. 5번 승마 투표권 있죠.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승마 있죠. 승마장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했는데 당첨된 경우입니다. 당첨돼가지고 돈 벌었다. 뭐 그래가지고 환급금 받는 경우 이런 거는 분리가 한다는 겁니다. 3번 보시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뇌물 아시죠? 뇌물이 받는 경우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 몰수 추징당한 경우 있죠. 몰수 추징당한 경우 이 사람이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해가지고 과세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뇌물 받은 거 다시 몰수당하고 이런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안 된다. 이때는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번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 받은 소득. 종교 소득 이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3번 소와 골동품이 양돌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온작자의 작품이다. 이 생존이 있다는 겁니다. 생존. 국내 온작자인데 생존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과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답입니다. 4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이 고용관계 없다. 이 고용관계 없다는 거는 독립적인 거죠. 독립적으로 또 일시적 우발적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막 있잖아, 유명한 사람이 강연하잖아요. 강연. 이런 경우 받는 강연료는 기타 소득이라는 겁니다. 5번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일시금. 우리 노란 우산 공제 아시죠? 노란 우산 공제. 이 노란 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입니다. 그럼 이거는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 받습니다. 소득 공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파트 보시면 나와요. 노란 우산 공제. 소득 공제를 받는다. 근데 여기 단서가 있죠. 폐업, 사망,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다. 그러면 이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폐업, 사망,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퇴직소득 구분되어 있는 거죠. 중도 이렇게 해지했다. 해지해가지고 받은 일시금 전부 한 번에 받은 경우, 이 경우 이 폐업, 사망, 퇴임 이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라는 겁니다. 4번 보시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1번 보시면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 알선 수수료. 이 중개 수수료죠.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일시적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성을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러면은 사업소득. 근데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이 부동산 중개하고 받은 거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다 라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사업성 없이 문해, 학술,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사업성 없는 겁니다. 사업성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적, 반복적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인세, 당연히 기타 소득이죠. 3번 유실물 습득으로 받은 보상금, 이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4번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근데 이게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공익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공익사업이 있어야,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경우만 이 기타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이 지상권이 잘 나오죠. 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매 있죠. 법원서 경매를 했는데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샀다. 그러면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겠죠. 이 지상권 설정된 경우인지. 지상권은 땅 위의 그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전탑 설치한다 뭐 이런 경우, 한전에서 송전탑을 설치한다 내 땅이다 그러면은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기타 소득. 근데 만약 태양광 발전 산업 있죠, 관련된 지상권 설정한다, 근데 이게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소득입니다. 5번 보시면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이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유가증권 주식이죠. 주식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이건 기타 소득이다 하는 겁니다. 5번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기타 소득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1번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 채무 이행 지체로 인해 수령하는 지연 손해금입니다. 퇴직금 받는 거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 그럼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채무가 지급 채무라는 거는 사용자 입장이잖아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채무죠. 근데 이 퇴직금을 늦게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를 해가지고 수령하는 지연손해금. 그럼 이거는 계약 위반이죠. 계약상 그 계약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타 소득이다. 계약의 위약 또는 희약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다. 2번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보험회사로 수령한 보험금이죠. 보험금. 이거는 그 피해 보상금입니다. 피해 보상금. 근데 피해 보상금 받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해 손해에 대한 위자료나 배상금 이유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세법에는 이거에 대한 과세는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3번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거는 기타 소득이죠. 4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거는 양도소득. 5번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 기억하고 뒤역이다. 6번 보시면 기타 소득 중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이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보시면 승마투표권입니다. 건별로 겉면에 표시되는 금액 합계액이 10만원 이하고 100배 이하, 100배수 이하면서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런 거는 좀 외우기 어렵습니다. 이거를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외워야 되겠죠. 2번 보시면 경륜 있죠. 경륜 승자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겉면에 표시된 금액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런 건 잘 몰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3번 이런 거를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은 좀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약간 좀 의문이 생겨요. 이거 3번이죠. 1, 2, 3, 4, 5, 6. 이게 좀 잘못되어 있군요. 이게 좀 고치세요. 이게 2, 3, 4, 5. 이 3번 보시면 슬롯머신 이용하는 행위 참가에 받은 당첨금품으로서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이건 외우세요. 슬롯머신 나옵니다. 슬롯머신은 좀 단순하잖아요. 그 200만원 이하, 건별 200만원 이하다. 4번 일반적인 기타 소득금액으로서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한다. 이것도 외워야겠죠.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6번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에 수령한 경우로서 당해 기타 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항상 말하지만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에 수령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 금융소득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실질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됩니다. 답이 4번이 답이죠. 4번. 5번.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이거 비과세한다. 이건 상식입니다. 건별. 복권은 사본 사람 있을 거예요. 저는 복권 같은 거 안 사지만 이게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한다. 뭐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세요. 7번. 과세가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상표권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는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중요한 게 일시적 우발적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2번.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 연금계좌 납입액이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그런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3번.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납입하여 소득공제 받은 후에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타 소득, 이게 아니 틀린 거죠. 퇴직 소득입니다. 4번.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거나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거 맞는 겁니다. 5번. 대학에서 3개월 이상 학부 과정 강의를 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이것도 맞는 거죠. 8번.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치금이죠. 해지일치금은 전액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이거 틀린 겁니다. 이 보시면 이 해지로 받는 환급금 있죠. 환급금 여기서 납입액이겠죠. 이걸 빼야 되는 겁니다. 납입액 빼고 또 더하는 게 실제 소득 공제 받은 금액, 이거 더하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 직무 종업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은 직무 발명 보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다만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이거 맞는 거죠. 3번. 서화를 5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죠. 4번. 골동품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한다.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경우. 5번. 뇌물로 받은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야겠죠. 5번 답이 5번 맞는 거죠. 9번 문제 보시면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을 연금에 수령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면서 무조건 불과세한다. 이거는 자주 나왔죠. 연금계좌 납입한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 또는 그 운용수익 있죠. 그 운용수익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 연금에 수령하면 기타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불과세한다. 2번. 복권 당첨금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30% 세율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3번. 슬롯머신 당첨금이 200만원이다. 그러면 비과세죠. 비과세. 이거 3번이 틀린 겁니다. 200만원인 경우는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한다. 4번. 계약의 위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 대체된 경우 이거 못합니다. 조건부 과세입니다. 조건부 과세.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건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이 조건부 과세입니다. 4번. 5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의 수령 시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거죠?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 연금 외 일시 수령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그러니까 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금. 우리 원금 있죠. 원금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익을 받았는 거예요. 이익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과세되는 거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는 이건 아예 원금입니다. 원금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10번 보시면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수입 시기는 법인의 결산 확정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결산 확정일이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입니다. 결산 확정일.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 그러니까 만약 이 지문이 수입 시기가 과세 기간 종료이다 그러면 틀린 거겠죠. 이게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2번 승마 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며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이게 맞는 거죠. 3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일시금 원천징수세율은 15%라는 겁니다. 이거 외워야 되겠죠. 원천징수세율 15%다. 4번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 골동품 보유기간 10년이 경우에는 90% 필요경비로 의지한다. 맞는 질문이고, 5번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이 주무관청은 그 교육청 있죠. 그런 거. 예. 말 그대로 그 관청입니다. 뭐 기획재정부 이런 거 있죠. 이런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사하는 상금은 과세합니다. 80% 필요경비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 B가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5번이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